안녕하세요. 케박TV의 케박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블로그 제목 선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요. 블로그의 제목은 굉장히 중요하죠. 또 검색의 노출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러분이 제목을 잘 정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클릭률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자, 먼저 그러면 핵심 키워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블로그 제목에는요, 내가 노출시키기를 원하는 핵심 키워드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키워드들은 블로그 지수에 따라서 유입률이 높은 키워드로 바꾼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키워드를 넣었을 때 그 키워드가 경쟁력이 되게 센 키워드냐, 쉽게 얘기해서 그 키워드로 글 쓴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내가 지수가 낮아도 상위에 뜰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지수가 높아도 경쟁이 워낙 치열한 키워드를 쓰게 되면 상위에 뜨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 이제 블로그를 운영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너무 센 키워드로, 검색량이 너무 많은 키워드로 글을 쓰게 되면 거의 순위권 안에 들 확률은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조금 더 검색 유입이 좀 적은 키워드를 위주로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지수가 높아지면 조금 더 검색량이 높은 키워드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클릭률을 높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면 굉장히 클릭률이 높아집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3이라는 숫자고요. 이 3이라는 숫자는 마음을 움직이는 심리적인 타점이 되는 숫자라고들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글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3가지 이유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글을 클릭할까요? 많은 분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3가지 이유라는 것을 클릭하게 됩니다. 자, 이 숫자를 넣게 되면 또 좋아지는 부분이 또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체류 시간이 되게 늘어납니다. 이 블로그 상위 노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체류 시간이거든요. 체류 시간이 뭐냐? 그 블로그에서 머물고 있는 시간이 체류 시간이에요. 체류 시간이 높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사람이 이 글을 읽고 있다라는 걸 판단하는 거죠. 왜 읽고 있을까요? 당연히 내용이 좋으니까 글을 읽으려면 머물러야 되는 거고, 머물려고 하면 체류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이버 검색 엔진이 이 글이 좋은 글이냐 나쁜 글이냐를 판단하는 것은 사람처럼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통계를 가지고 분석합니다. 그래서 체류 시간이 길다는 것은 여러분의 컨텐츠가 좋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자, 이런 거예요. 자, 내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렇게 해서 3가지 이유라고 적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이유, 열심히 일해야 된다. 누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 몰라? 그런데 나가질 못해요. 왜냐하면 나머지 2가지가 좋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내가 모르는 정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은 2번째, 3번째 이 글을 다 읽고 나가게 만들어요. 즉 체류 시간을 늘리는 데 있어서 숫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 정보를 주는 제목이 되게 중요한 거죠. 자, 2억 8천 땡땡 아파트 급매 이렇게 쓰게 되면요, 굉장히 평이한 제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땡땡 아파트 지금이 매수의 적기 뭐 이렇게 쓴다든지, 땡땡 아파트 지금 매수해야 되는 3가지 이유 뭐 이렇게 쓰게 되면 굉장히 위의 제목보다는 임팩트가 있고 클릭률을 높여주고 사람들이 오랫동안 체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이 글을 읽어야 될 수밖에 없는 뭔가의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목에 모든 걸 다 보여주게 되면 사람들이 클릭을 할 필요가 없죠. 2억 8천이야? 그럼 나는 뭐 다른 거 봐야지. 그냥 제목만 보고 그냥 패스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다이슨 청소기 이렇게 좋은 기능 3가지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다는 거죠. 다이슨 청소기 땡땡땡 모델 출시 이런 거보다는 새로 나온 다이슨 청소기 이렇게 좋은 기능이
3가지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게 되면 굉장히 사람들이 궁금증을 유발하게 되고 클릭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자, 고객 타겟팅이에요. 내가 이 글을, 상업적인 글을 쓸 때 이 글을 쓰는 사람들이 읽고 싶어하는 대상이 누구냐, 그걸 정확하게 타겟팅을 해주는 게 좋은 거죠. 깨끗한 강남 신축 빌라 전세라는 것보다는 신혼 부부가 살기 좋은 강남 신축 빌라 전세, 이렇게 되면 이 타겟팅이 신혼 부부에 맞춰지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어떤 제목을 넣어주는 게 좋다. 그럼 내가 신혼 부부라면 이 블로그 글을 읽을 확률이 되게 높아지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꼭 이런 빌라 부동산 물건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홍보하려고 할 때 그 물건을 많이 사는 고객층, 그리고 그 고객층들이 어떤 것들을 주로 많이 선호하는지, 또 어떤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지냐에 따라서 제목을 선정할 때 구체적으로 넣어주면 그만큼 타겟팅화된 고객이 여러분의 글을 읽을 확률이 높아지고 그만큼 구매 전환도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 제목에는요, 길게 쓰는 것과 짧게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이제 다중 노출과 집중 노출이라고 하는데, 다중 노출은 제목에 여러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핵심 키워드가. 그래서 이 키워드로 저 키워드로 검색해도 이 글이 다 노출될 수 있도록 제목에다 굉장히 많이 넣어주는 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한 개의 키워드만 포커스를 맞춰서 짧게 들어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2가지 중에 어떤 걸 써야 되느냐, 그건 여러분 지수에 따라 틀리다는 거예요. 내가 지수가 약할 때, 이제 블로그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지수가 낮을 때는 다중 노출 방식으로 제목에 여러 키워드를 넣게 되면 오히려 더 노출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 개의 키워드로 초반에는 공략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정확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럼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들은 제목에 여러 개 넣어도 상이 잘 뜨던데요? 그런 분들은 지수가 높을 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수가 높다면 다중 노출, 지수가 낮다면 집중 노출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 이렇게 해서 블로그 글쓰기 상위 노출되는 비밀, 제목 선정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다음 편에는 고객을 유혹하는 블로그 내용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